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진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 네. 암에 대해서 좀 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건강 과학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암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암이 또 육종암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 전문가 중에 아직 암에 안 걸리신 분을 찾았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걸리는 거 말고는 다 해보신 분을 네. 찾았다는 그 뜻이에요. 진정한 네. 암 전문가를 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모시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종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면 암이면 다 암이지. 암 몇 기야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육종, 뭐 선암, 뭐 모르는 용어들이 많대요. 암이 종류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무슨 어디에 생기면 무슨 암, 혈액에 생기면 혈액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배워봅시다. 일단은 우리는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뭐 이게 오래 살면 자연스럽게 또 생기기도 하는 병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욕을 많이 먹고 사니까 한 120살은 살 것 같고 요즘 먹는 욕만 해도 충분히 그 정도 될 것 같고 안 대표님도 슬슬 뭐 욕 많이 먹을 나이가 되어 가니까 네.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육종? 뭐 선암? 제가 그 언더스탠딩에 그래도 몇 번 출연했었잖아요. 예. 근데 원래 제 전공은 한 번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죠. 원래 제 전공은 이제 육종암 치료자인데 예. 그 전에는 뭐 의료사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의대 정원. 의료 예. 대란 얘기도 하고 예. 또 수혈 이야기도 수혈 하고 말씀하실 정작 수 중요한 있죠. 제 전공 분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육종이라 그래서 정형외과가 하는 게 이제 근육이나 골격이잖아요. 근골격계라고 하는 게. 예. 근육, 뼈, 연골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예. 거기에 생기는 암을 육종이라 그래. 육종.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럼 예. 간이나 위나 장에 생기는 건 또 육종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제 선암이라고. 선종. 그러니까 육종은 장 기관에 생기는 거는 뼈 근처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병. 내부 장기에 생기는 거를 이제 선종, 선암. 선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아데노칼시노마 또는 칼시노마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뼈나 근육에 생기는 거는 육종. 또 이제 혈액에 생기는 혈액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요. 되게 이제 네. 크게 나눠 보면은 예.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이제 육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게 뭐 많이 다른가 보죠. 많이 달라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이나 또는 이제 뭐 지인들이 예. 주변에 육종암에 걸렸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질문하는 것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오늘 육종에 대해서 제가 보는 육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보니 언더스탠딩에서 육종은 굉장히 드문 병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선종이나 선암 쪽이 훨씬 많은데 그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기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예, 예. 약간 그 얘기 조금 하고 예. 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하고 그다음에 제 전공 분야 육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 흔히 이제 듣는 말이 저한테 올 때 근육이나 뼈에 암이 생겼다고 그 이제 개업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오는 의뢰가 돼서 이제 오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육종이라는 말은 듣고 왔는데 이거 암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암인데 잘 모른다는 거죠. 아하. 우리 뭐 간암이 의심됩니다라고 하면 그럼 막 하늘이 간암인 줄 무너지죠. 알고 오지. 예. 이거 암이에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예. 육종이라는 것을 들으면 이게 암인가? 이렇게 이제 오는 분도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육종도 암이고 간암, 위암, 그것도 다 선고처럼 암이죠. 어렵고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예. 이게 선암 그렇게 뭐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의 선암과 육종은 기원 발생하는 조직에서부터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태아가 발생할 때 내비업, 중비업, 외비업 이렇게 좀 나뉘어져요. 예. 뭐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거기서 어느 부위에서 생기는 암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선종 아데노칼시노마라고도 하고 근육이나 골격에 생기는 육종이라고도 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암이라는 그거는 같은 거지만 예.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예.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네.
또 흔히 이제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 왜 생겼어요? 그런 문제도 하고 치료가 되나요? 뭐, 그렇지 궁금하지. 뭐 이런 것들 네. 몇 기예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육종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야.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깨암, 무릎암, 뭐 엉덩이암 이런 거네요. 근데 생기는 곳을 그런 거지. 다른 데 생기는 암은 그게 장기에 따라서 장기 이름이 앞에 붙고 암이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아, 육종은 저희는 뭐 그냥 골반에 생겨서 골반암, 음, 뭐 대퇴골에 생겨 대퇴골암 이렇게 되는 게 부르지 아니라 않고 다 그냥 육종이다. 다 육종암이요? 뼈에 생기면은 이제 뼈에 생기는 골암이라고 또 골암, 하고, 그다음에 근육에 생기면 이제 근육의 암이라고도 이렇게. 그건 어디서 걸리든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여 가지가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 육종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암이라는 걸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네. 보면은 암이라는 게 뭐냐? 암이 뭐냐? 음. 암이 왜 생길까? 뭐 이런 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암은요, 교수님. 미쳐 날뛰는 세포. 그 미쳐날 자기 몸의 원래 정상세포였는데 네. 정상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이제 생로병사의 딱 사이클에 따라서 갈 때 가야 되는데 네. 이 사이클을 지가 잊어먹고 안 죽어? 안 죽어? 막 이제 뭔가 내 몸의 내 세포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원래 하기로 했던 것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세포를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네, 맞아요. 그게 맞는데 네. 약간 좀 네. 감사하고요. 네. 과학적이진 않지만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학적이진 않지만 대충 저 설명이 네. 좀 많죠. 예. 컨트롤이 안 되는 세포들이 마구 생기는 게 이제 암인데 제가 이거 암 전공하다 보면요, 예. 그 인간은요 우주의 우주, 우리 몸은 예. 한번 그게 우리 무슨 그냥 말씀이세요? 암이라는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하나의 수정체가 되고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된 것이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걸쳐서 끊임없는 분할을 통해서 예. 한 개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10개 되고 뭐 8개 이러면서 쫙 분할하잖아요. 예. 분할을 할 때 그냥 막 분할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눈이 돼. 너는 앞으로 간이 돼. 예. 너는 앞으로 골격이 돼. 이런 다 시그널을 갖고 분화가 시작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그때서부터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완벽한 완성체로서 가장 아이디어한 완성체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는 남고 예. 필요하지 않은 세포는 죽어줘야 돼요. 발생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과정에서만 필요한 애가 있고 예. 그냥 얘는 잠깐 나타났다 없어져야 하는 그런 애도 애가 있고, 있어야 그런 애도 있고. 일단 그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예. 모든 세포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내가 언제쯤 죽어야 돼. 나의 이 완벽한 나의 이 나를 위해서. 유니버스를 위해서. 그렇죠. 이 유니버스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아기 뱃속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의 손은요 벙어리 장갑 같아요. 그러다가 요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되는 위해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 예. 태어나면 또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성장을 해요. 예. 성인이 됐어. 그럼 더 이상 성장할 일이 없죠. 예.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화되는 세포, 너는 요만큼만 살고 죽어. 네. 그러면은 그 세포에 적절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놈이 죽고 두 놈이 생기는 거지. 그죠? 예.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 우리 원래 10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 모습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는 어제의 나는 없어요. 어제의 나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가 바뀌어도 바뀐 거지. 예. 그것이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우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정된 여기서 우리 다 똑같이 눈알이 있고 눈알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보통 한 2, 3mm밖에 안 돼요. 눈 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누구나 다 생기잖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수정체에서 수정란에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야. 다 인포메이션을 갖고 자라 나와서 어른이 된 거고 여기서도 이제 심장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세포는 예. 사용 연한이 있어요. 그 연한이 지나면은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바뀌는데 오리지널이 나가고 오리지널이 들어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
죽어줘야 될 때 죽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복제가 됐을 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너는 이제 죽고 일정 시간이 되면 죽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게 자연의 이치고 이 유니버스 이 나라는 이 우주가 유지하는 유일한 그 생존 전략인데 여기서 말을 안 듣는 애가 생긴 거예요. 죽어야 될 타이밍 가서 죽지 않고 둘로 쪼개져야 되는데 네 개로 쪼개지고 이러다 보면은 와글와글해지는 거죠. 이제 와글와글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10명의 아이가 10명의 세포가 10개의 세포가 죽고 10개의 세포가 생겨야 되는데 안 죽고 있어. 얘는 계속 안 죽어. 그런데 또 생겼어. 그럼 20개가 되고 또 40개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죽질 않으니까. 왜 안 죽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 된 것에 에러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죽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DNA에. DNA에. 또는 이게 하다 보면 에러가 잘 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위에 에러가 나면은 그래도 죽게 돼 있어요. 폭탄 터지듯이. 에러가 났다는 이유로. 네. 어느 중요 부위에. 왜냐하면 그 중요 부위에 에러가 나면은 처음에 우리가 설계 도면을 만들었는데 어느 부위 아주 중요한 부위에 에러가 나면은 이게 이상한 인간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물주가 만들었는지 어쨌든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원래의 프로그램 설계 도면에서 에러가 생기면은 죽게끔 터지게끔 돼 있는데 이게 안 터지고 이상한 애가 하나 태어나면은 걔가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마구 증식하는 거죠. 그야말로 돌연변이네요. 돌연변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먹으면 발암 물질이야 하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세포의 설계도가 이상이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예. 그다음에 타고날 때부터 DNA가 약간 좀 취약한 그렇겠네요. 경우도 있고. 유전인. 또 뭐 그 방사선 같은 거 쪽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원인은 많은데 개별적인 환자들의 암의 원인을 찾을 수는 거의 없어요. 내가 암이 걸렸다. 왜 그러면은 뭐 내가 잘 걸리는 폐암이 대개는 어떤 이유로부터 오더라라는 건 알아도 나는 왜 걸렸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지. 대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알아도 어쨌든 이 암이라는 거는 완벽한 하나의 구성체인 이 나의 이 우주의 이 몸의 어디 부분가에서 에러가 생겼고 그 에러에 중대한 결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마구마구 세포가 증식하는 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걔는 안 죽습니까? 아예? 진짜 일부러 죽이지 않는 이상 안 죽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암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영양분을 갖다 대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밥을 못 먹어야 그 시체 안에서 결국 죽는군요. 같이 끝나는 거예요. 암세포를 띄어다가 배양을 하잖아요. 암세포를 띄어다가 배양을 하면은 얘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영양분만 주면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얘는 끊임없이 빨아당기고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나머지 정상적인 애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과증식하는 것에서 이제 암 같은 종양인데 암을 우리가 악성 종양이라고 그러고 암이 아닌데 커져만 있는 거 이거 양성 종양이라 그럽니다. 그 녀석도 죽지 않고 계속 커지긴 해요? 아니요. 양성 종양은 좀 크다 그냥 멈춰요. 양성 종양은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아요. 크다 좀 멈추니까. 그냥 좀 크다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악성 종양은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전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양성 종양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좀 있고 악성 종양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세력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려고 공격적인 전이를 할 때가 그게 이제 악성 종양.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 암 같은데 한번 검사해 봅시다라고 했다가 아이고 다행이네요. 암은 아니네요. 비슷한 그냥 말씀하신 양성 종양이에요 하는 케이스들을 듣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검사해 보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안 죽어야 되는데 생긴 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까지 해볼 텐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은 그 써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병리학자들이 그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모양이 살짝 다른 게 있나 보다. 많이 다르죠. 아. 이게 암은요, 막 그 병리 슬라이드 속에서 예. 마구 분화하는 모습이 막 보이고 분화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딱 보면 말 안 듣네, 딱 세포가 보이- 매우 이상한 세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지방종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뭉쳐 있는 게 있어요. 예, 있죠. 예. 종이라고 하니까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종 이건 암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얘는 떼어냈을 때 이렇게 잘라 보면은 그냥 일반 지방하고 똑같아요, 모습이. 많이 있을 뿐이지. 예. 그러나 지방 육종이라 그래도 지방종이 암이 돼 있는 경우는 일상적인 지방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막 분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좀 그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보면 보이는구나. 자세히 봐야 병리학자들이 자세히 보면 보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차이. 예.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 하나는 위협하지 않는 거. 야, 근데 위협하지 않는 거는 양성. 예. 그것도 어떤 분은 또 양성 종양을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예. 양성의 반대말이 악성인데 이 양자는 착하다는 뜻의 양인데 예. 어떤 분이 와서 또 음성 종양이냐고 또 묻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고 양성과 악성으로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네. 둘의 차이는 전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야, 악성 종양을 잘 연구하면 죽지 않는 세포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아니 그런데 죽지 않는 세포가 우리 몸에 있으면 우리가 빨리 죽잖아요. 우리가 빨리 죽는데 그게 아이러니지. 그걸 잘해서 왜 세포는 죽지 않는가를 잘 연구하면 영원히 늙지 않는. 보세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예. 딱 이 상태에 스탑됐어. 그걸 죽지 않아. 예. 그리고 영원히 살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영원히 살려는 이 세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영원히 살고 각자 가만히 있진 않겠구나. 아니 그리고 세력을 더 늘리려고 하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 그냥 뇌피설인데 네. 죽지 않는 암을 연구하면은 거기서 뭔가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과 관련된 거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조물주가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만들 때 기본적인 설계 도면에서 예. 크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터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왜 암이든 아니든. 복제한다든지 이런 예, 거 할 때 예. 보면 이게 건드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저기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황모 박사님께서 그 복제양하고 할 때 예, 예. 그 복제양들이 그 테라토마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암이 걸려가지고 많이 죽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아주 키 포인트를 딱 건드렸을 때 그 설계 도면은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또는 암으로 되거나. 장난 못 치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아주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퇴출시키는 하나의 그런 것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뭐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좀 예. 그런 생각도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암인데 전이는 어떻게 될까? 뭐 암이 그런 생겼으면 거. 왜 전이가 뭐 암에 대한 건 이 정도만 하고 예. 암은 어떻게 전이가 됐나 보면은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좀 띄워놨는데요. 예. 그 왼쪽에 위에 있는 그게 이제 그 암덩어리들이에요. 네. 요 암덩어리들이 이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가 세력을 확장하잖아요. 예. 야 그러면은 우리 딴 데도 좀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얘들이 이렇게 혈관을 타고 예. 샥 하고 돌아가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온 몸을 돌다가 예. 뼈에도 가고 폐에도 가고 예. 간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전이 되겠네요. 그러면 꼭 그렇진 않아요. 혈관을 타는데요? 타는데요. 이 혈관을 타면 혈관을 온몸으로 갈 수 있잖아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혈관을 열고 들어가기가. 얘가 혈관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빨대로 먹긴 먹지만 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증식한 놈들이 혈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데 또 그걸 어떻게 해낸대요? 전이하는 암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신기한 놈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이가 되는 건데 예. 이거는 보통의 이제 선암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얘기한 내부 장기에서 생기는 암들에서는 예. 초기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 예. 근데 육종은 그래요. 제가 보는 육종은 그래요.
육종은 육종은 처음서부터 혈관을 타고 들어가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와. 자, 한번 볼게요. 요걸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는데 뭐 내비업, 외비업, 중비업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이제 계속 하루가 다르게 막 분화를 할 때 예. 어느 정도 분화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지들끼리 뭉쳐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나는 장기가 될 거야라고 아. 하는 것들은 안쪽으로 뭉치고 예.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뭉치는 놈은 외비업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경이나 이런 피부 이런 쪽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비업이라고 하는 거는 근골격이 되는 걸로 일단 보이는 거야. 어허. 일단. 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 너는 간으로 가 너는 뭐 어디 이게 아니라 예. 일단 신병 모집하듯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그때 내벽에 모인 것들이 주로 장기가 돼요. 내부 장기. 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내려가는 모든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예. 되게 내벽에서 발생을 하고 중벽이라 중간쯤에 있는 놈들에서 근육과 골격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안에 예. 있고 예. 밖에 있고. 그런데 이때에 암세포가 내벽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내부 장기에서 생기는 그런 암의 경우는 예. 내부 장기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얘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임파선이 늘 따라다녀요. 장기들마다 임파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방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내부 장기에는 임파선들이 쫙 둘러싸고 있어요. 혈관 있듯이 있는 거예요? 네. 어. 임파선도 선이니까. 선이니까. 예. 혈관처럼 되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 그러나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어허.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흐름이 있어요. 예. 이게 그러나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안 거예요? 보여요. 어째 안 보여?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흐름이 있죠. 예. 그것이 나쁜 것을 임파선은 임파세포가 나쁜 거를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예. 그게 내부 장기에는 장기 옆에 쭉 있어요. 예. 이게 어. 얘들은 내부 장기는 항상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뭐 위암이나 이런 거는 야, 조기 위암이라서 수술만 하면 된대. 예. 조기 유방암이라서 이거는 뭐 저기 크게 어렵지 않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기 위암이다, 조기 유방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들어가 봤더니 고기에만 있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는 암세포가 없더라. 예. 그럼 조기예요. 어. 안 간 거지. 어. 전이가 아직 안 간 거지. 예. 그죠? 근데 뼈나 근육은 중비업이라 그랬잖아요. 얘들은 임파선이 없어요. 혈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혈관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육종에서는 조기 골육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조기인지 말기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타고 갔는지 안 타고 갔는지 타고 갔는지 몰라. 안 타고 갔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아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면 유방암이다. 그럼 그걸 보면 임파선이라는 게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로 안 번졌으면 안 번진 거네. 그렇죠. 보면 딱 아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유방암 진단을 하면은 예. 되게 우리가 유방암이나 위암의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반드시 이게 그 검사를 해요. 예. 수술하거나 할 때. 어. 근데 고기 임파선을 몇 개를 봤더니 아무 암세포가 없다. 예. 그럼 아직 전혀 안 된 거예요. 거기까지 안 왔던 거예요. 아, 거기 반드시 고쳐야 되니까. 얘가 거길 지나갔으면은 알아내요. 근데 거기가 깨끗하다고 하면은 여기 얘들은 그냥 그 안에만 있었구나라고 해서 조기 유방암, 조기 위암이라고 진단 내려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일반적인 암에서는 이 조기라는 말을 꼭 써요. 병기를 할 때. 근데 이놈의 육종은 생길 때부터 임파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점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는 거지. 와. 아. 거기서부터 치료의 시작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와. 앞에 거는 암은 이 정도 하고 예. 나중에 암은 뭐 그쪽의 암 권위자분들 뭐 예, 위암이건 예. 폐암이건 이렇게 장기별로 한 번씩 모셨다가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하지만 저는 이제 육종이니까 예. 저는 오늘 육종만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뼈나 다시 한번 얘기지만 뼈나 근육이 생기는 근육이 암. 생기는 거. 암. 예. 예. 그걸 육종이라고 합니다. 예,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예, 예. 자, 그런데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몸에 전체 우리 몸을 근으로 따지면은요 4분의 3이 뼈나 근육이에요.
우리 몸의 4분의 3이. 예. 그렇겠죠. 이거 뼈나 다 그렇죠. 뼈나 근육이지 뭐 우리 몸무게 대부분이. 네. 암은 몇 프로가 생길까? 우리 몸에 생기는 전체 암 중에 뼈나 근육에 생기는 암이 몇 프로가 생길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한 2, 3%? 그냥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그냥 내 사실은 무게로 따지면은 네. 4분의 3이 그러네. 뼈와 생겨야 근육인데. 되는데 예. 아니 그냥 전체 확률로 전체 보면 뭐 포션으로 보면은 예. 그렇잖아요. 1%가 안 돼요. 굉장히 적네요. 그래. 우리 나도 몸에 생기는 전체 암의 1%가 조금 안 돼요. 잘 안 생기는 부위인가 봐요. 뼈나 그 뼈에 뼈나 붙은 근육이 근육은. 잘 안 생겨요, 암이. 왜 안 생길까? 솔직히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육종 뭐 그러니까 폐암, 뭐 네. 간암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 위암 이런 건 네. 들어봤어도 육종이라는 거는 뭐 암이 있어. 뼈에 암이 근육에 생겼다 암이 이런 있어? 거는 잘 못 안 들어보셨잖아요. 생길까? 왜 생기지 않을까? 똑같이 세포인데. 암은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은요. 새끼를 칠 때 잘 생겨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후된 세포 너는 가고 예. 새로운 세포가 젊은 세포가 만들어질 때 예. 이때 DNA가 풀려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예. 이때 DNA 에러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빨리빨리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직에서는 암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면은 자동차를 24시간 모는 사람하고 한번 열흘에 한 번 모는 사람하고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은 매일 모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예. 암이 생기려면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세포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예. 조용히 있는 놈들은 아닌데 그 말의 뜻은 근육이나 뼈는 매우 조용한 세포예요. 뭐가 새로 생기고 죽고 이런 게 많이 없고 매우 드물어요. 그래도 막 운동하면 근육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근육이 굵어진 거지 튼튼해진 거지 새로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뼈도 부러져서 새로 붙을 때 새로운 뼈가 생기는 거지. 예. 뼈가 계속 새로운 뼈로 대치되지는 않아요. 뼈나 근육은 그러네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애들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뜨거운 거 먹으면 입천장 막 뒤잖아요. 네. 호라당 뒤고 막 이거 허물 벗겨지죠. 예. 근데 이틀만 지나면은 바로 생겨요. 바로 생기죠. 예. 그렇죠. 예. 왜 그게 이게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 이 장기는요. 매우 턴오버가 빨라요, 세포들. 새로운 게 잘 생긴다. 새로운 게 생기고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새로 게 생기고. 생기고. 그렇죠.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뭐 위 같은 거 그렇겠죠. 그 혈액도 그래요. 예. 매일매일 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혈액이 만들어지다가 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일을 많이 하는 조직들. 그러다 에라도 많이 생기는구나. 일을 많이 하는 조직들. 그래서 이걸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젊은 세포를 요구하는 장기들에서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 습득력이 좀 빨라 보면. 아니 이건 이해 못하면 바보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뼈에 생기는 암과 예. 근육에 생기는 암이 뼈에 생기는 암이 우리 전체 암의 0.2%밖에 안 되고 근육에 생기는 암도 0.7%밖에 안 돼요. 야.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전체가 뼈가 1%. 크고 근육이 클 때는 세포가 더 생겨서 크는 게 아닌 거라는 말인 거죠. 우리 이제 이렇게 다 이미 돼 돼 있으니까 크게 그러니까 바뀔 이- 게 많이 없는 거죠. 내 몸에 있는 이 뼈나 연골은 음.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로 되는 게 아니고 걔는 걔가 계속 근데 있는 이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20살까지 큰다면 20살까지는 그 그렇죠. 사이에는 똑같이 매일 클 테니 근데 어린이들은 암이 잘 안 생기니까 앞에 것만 했으면 됐는데 뒤에 것 때문에 틀렸네. 뼈에서 생기는 가장 무서운 암이 골육종인데 네. 골육종은 청소년기에 생겨요. 오. 왜 청소년기에 생길까? 자꾸 자라니까. 뼈가 청소년기에 뼈가 급속도로 자라서. 잘하니까 그래서 뼈가 자라는 피크 시기에 골육종이 생겨요. 그게 보통 12, 13, 14세 때 어린이들은 생깁니다. 그게 생긴다. 예. 그럴 수 그게, 있겠네요. 예. 제일 많이 클 때. 그때 확 크잖아요. 음. 그때 그로스 스폿이라 그래가지고 뼈 키가 확 크잖아요. 예. 그때 잘 생겨요. 아이들의 골육종은. 음. 근데 이제 근육은 그렇게 생기질 않아요. 근육에 생기는 암들은
시도 때도 없어요. 물론 요것도 나이에 따라서 좀 있긴 있어요. 예. 뭐 근육암 일종인데 상당수의 대부분의 암 육종들은 근육에 생긴 육종은 예. 사실은 특징도 없어요. 5만 군데 다 생겨요. 아.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생깁니다. 어허. 근육은 점점 커지기도 하고 하니까 세포가 늘어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근육이 새로운 세포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저 팔굽혀펴기 하면 바로 아니 그게 새 세포가 아니라니까. 새 물론 이제 세포가 아니고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지겠지만 예. 근육이 강화되는 거지. 뭐 그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막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막 운동하면 암 생기게. 거기서 자꾸 새로운 세포가 거기서 생기게. 운동 안 하는데. 그건 아닌데.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예. 가지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 뼈에 생기는 암은 암인데 네. 근육에 생긴 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예. 이게 거기서 생긴 게 아니라 딴 데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딴 데서 어디서요? 뼈에 전이 된 암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뼈에 전이암이 많아요. 뼈에 전이암. 원래는 다른 암이었는데. 다른 데서 생긴 암이었는데 뼈로 가서 뼈로 그 얘기는 간 많이 암. 들었어. 뼈로도 전이 그게 왜 됐습니다. 그러냐면은 이렇게. 뼈가 혈액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이 예. 조기에는 혈액을 타고 가지 않지만 이런 암들이 말기가 되게 되면 혈액을 탑니다. 예. 혈액을 뚫고 들어가서 또는 이제 혈액을 지가 만들어내요.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지가 막 혈관을 막 만들어내요. 아, 그러면서 이제 피를 빨아먹는구나. 쫙쫙 빨아 당기면서 확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예. 어휴. 그래. 암은요, 신생혈관 암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혈관 덩어리예요. 어. 암이라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간암 같은 경우 그 혈관을 막아서 하는 치료 방법도 있거든요. 결국은 혈관을 막는 건 뭐예요? 영양분을 차단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먹을 걸 끊는 거죠. 그러니까 암의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혈관을 빨아 당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많아진 그 혈관 속에서 암세포가 팍 타고 들어가면은 얘가 순식간에 우리 몸을 돌다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자리를 잡냐면은 폐라든지 예.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뼈예요. 아. 뼈의 암이 엄청나게 전이가 잘 돼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암을 진단을 받고 폐암이건 간암이건 이런 진단을 받고 오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뼈로 암이 가는 것이 아이고, 그닥지 없었어요. 그닥지 중요하지 않았어. 예. 그걸 가도 이미 뭐 말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요즘에는 대부분의 암들이 굉장히 완치도 많이 시키지만 완치는 안 돼도 오래 살릴 수가 또 있어요. 예. 완치는 안 되더라도. 어. 근데 오래 살리다 보면은 100% 뼈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특히 유방암, 폐암은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러면 환자는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경과도 좋은데 뚝하니 뼈에 가서 암이 턱 있는 수가 있어요. 어. 과거 같으면 뼈로 암이 갔으면은 이제 뭐 뼈까지 갔으니. 그냥 뼈까지 갔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비록 뼈로에 암이 갔어도 와. 치료 가능한 네 근데 이렇게 뼈로 암이 갔을 때는 이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암. 전이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이것이 나으려면은 원래 오리지널이었던 그 암의 치료가 돼야 얘도 같이. 왜냐 얘나 뭐 폐암이 뼈로 갔으면 얘가 폐암 세포지 뼈에 생긴 새로운 암은 아니니까. 그러면 폐암이 치료되면 쥐도 저절로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저기서 죽었구나 해서 같이 치료돼요? 원바람만 막으면?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게 우리가 그 약을 주면은 가면 뼈로도 가고 하니까. 이거는 뭐 혈액을 타고서 온몸에 가는데 얘가 뭐 폐에는 폐암만 뭐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몸에 어딘가에 퍼져 있는 같은 폐암 식구들은 다 죽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육종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의 사진이고 예. 오른쪽 이상하죠. 어우, 되게 이상해 보이네요. 이게 굉장히 암 이상하죠. 걸림, 뼈가 암이 걸린 이게 이제 거예요? 이 골반과 모든 그 뼈에 그냥 죄다 그냥 암이 가가지고 막 얼룩덜룩하죠. 암은 검게 나와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색깔이 거무튀튀해진 이런 거 이렇게 거예요? 거무튀튀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들어가서 뼈를 파괴시킨 거예요. 아. 뼈를 파괴시키니까 뼈가요 부서져. 약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은 이것도 저는 치료는 해요. 예. 근데 육종은 아니라는 거지. 아, 전이가 된 거지. 전이암 이런 뼈암. 거는 아. 뼈로 된 전이성 뼈암, 전이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이거는 육종이 아닙니다. 제가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육종은 네. 원발이 뼈나 근육의 오리지널로 생긴 애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다. 안승찬 대표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럼 예. 어떤 애들이 그런 암이 생길까? 우리 몸에는 어디선가 어쨌든 간에 줄기세포는 있어요. 네. 기원이 되는 세포는 어디나 다 있다고 지금. 예. 예. 거기서 필요하면은 이제 너는 근육 좀 가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너 뼈도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임무를 부여받고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예. 저 맨 위에 있는 이제 줄기세포가. 그런데 뼈로 가라고 했더니 얘가 뼈로 갔는데 내가 뭐였지?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뼈 속에서 연골을 만들어. 오. 어. 이상한 애네. 그러면은- 까먹었네 얘가. 그냥 고문관이네 고문관. 근데 얘가 어.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은 그냥 예. 양성 종양이에요. 예. 뼈 안에 있는 연골이 있다. 뭐 뇌연골종 이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양성. 예. 그냥 얘는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냥 있을 뿐이지. 근데 이놈이 가가지고 분을 못 참고 내가 죽여버리겠어. 그런 다음에 완전히 휙 돌아버리면은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구나. 골육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예. 임무를 맡기는데 너는 여기 가서 요거 너 알지? 너는 지방세포 하는 거야. 너는 섬유세포 하는 거야. 너는 연골세포 하는 거야. 라고 미션을 받고 내려오다가 휘까닥 했는데 살짝 돌면은 양성종양으로 끝이고 예. 획 돌면은 그냥 암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된 것들이 육종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어우. 왼쪽은 요가 이제 15살쯤 뭐그 정도 되는 청소년기 아이인데 예.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이렇게 음영이 있죠. 예. 잘 안 뭐, 보실 팔자? 거예요. 예, 뭐 여기도 보인다면 이렇게 음영이 있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회색으로 된 하얗지만 않고.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예. 이게 뼈가요. 지금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요런 컬러라 해야 되는데 약간 하얗죠. 하얘. 예. 아, 얘도 하얀 하얀 안 좋은 거예요. 거예요? 하얀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선 그런 거죠.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얗고 뭔가 뼈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MRI 보면 여기가 전부 다 암덩어리예요. 아유. 이게 전형적인 골육종이에요. 아. 뼈에 생기는 암. 아, 요걸 이제 골육종이라고 예. 하는 거고. 예. 요거는 지금 뭐 엉덩이 부분인데 예. 뭐가 이렇게 올라왔죠. 예. 어머나 뼈에. 아 이건 엉덩이. 엉덩이인데 저게 막 밖으로 나온 거예요? 피부 밖으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어. 이게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뾰록진 줄 알았대. 네. 그래가지고 띄었대요. 예. 띄었어요. 어? 네. 병원에 가서. 어? 근데 바로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또. 음. 어. 예. 그랬더니 이번에 빠르더라는 거죠. 어. 그 이번에 딱 떼 보니까 이번에 이제 조직 검사 제대로 보내니까 육종이라 그러네. 어? 그 기다리는 사이에 얘가 튀어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다시 한번 계속 좀 보여주세요. 무섭다 저거. 이거는 좀 보여줘도 되나 모르겠다. 좀 그러면 와. 저게 근육에 생긴 암이라는 거죠, 저기 저거는. 지금 엉덩이인 거죠? 엉덩이. 엉덩이 이거 피부잖아요. 와. 피부 밑에 근육에서부터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사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피부 밑에서 이렇게 피부가 올라왔을 텐데 예. 건드려 놓으니까 출구를 만들어 주니까 밑에 있는 암이 글로 확 튀어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어이구나. 대개는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만져만 지죠. 튀어 올라오지. 이거는 특이한 경우. 앞에서 좀 이렇게 손을 대는 바람에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 얼마 만에 저렇게 뼈르지에서 저렇게까지 가려면 요 분이 한 3개월 됐다. 어머나 어머나. 3개월 만에 저렇게 돼요? 네네. 2, 3개월. 와. 2, 3개월 뭐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얼마나 빠른 분화를 하느냐를 세상에. 보여주는 근데 수 있겠네요. 또 재밌는 거는 예. 처음에 슬쩍 건드릴 때는 그렇게 성질을 안 내요. 예. 내다가 툭툭 때리면은 어. 막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는요. 예. 15년을 가만히 있었어요. 예. 만져지는 게. 예. 이게 팔꿈치에 내 그런 환자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불편해서 뛰었어요. 예. 그때 확 퍼지는구나. 확 퍼져가지고 결국 이제 목숨을 잃은 환자도 있어요. 어. 그렇다 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말은 아닌데 예.
이 육종은요, 제가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조금 좀 오반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암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스스로 내 느낌에 그래. 나 건드렸다 이거지 이렇게. 제 느낌에 예.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아주 센 암들은요, 꼭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의사가 이렇게 치면 반응에 이거 따라서 뭐 이렇고. 대응을 막 해요. 마치 내고하는 것 같아요. 너 너 날 쳤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무섭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반응이 와. 그런 거라면 물론 이제 암이니까 치료는 해야 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차라리 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게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할게요. 예.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음. 그런데 육종의 경우는 대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엉뚱하게 발견되는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그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다른데 아팠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에 뭐가 무릎이 아팠어. 뭐가 아팠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예.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엉뚱한 게 발견이 돼가지고 좀 이상합니다라고 해서 사실 증상이 없었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뭐 무릎이 아프다더니 어디 허벅지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었더니 뼈 속에 뭐가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뼈는 주로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근육에 생기는 거는 만져져서 와요. 뭐가 음. 만져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픕니까? 증상이 아파요? 일단 두 가지- 근육이든 근육에 뼈든 생기는 암의 특징이 예.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간과해요. 아프지 않은데 근데 하여튼 뭔가 만져는 만져는 지는데 만져는 아프진 진다. 않아요. 예. 아.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또 화들짝 놀라실까봐 제가 예. 그랬는데 100명 가운데 암일 경우는 한 명도 안 돼요. 만져져서 와도. 대부분은 그냥 별거 아닌 거고. 예. 근데 그 중에 아주 이상한 놈이 숨어 있어요. 만져져서 만져지는 것에 99%는 암이 아닌데 예. 그 중에 한 명씩 가끔 아.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뭐 정형외과나 어디 가서 뭐 만져진다고 하고 MRI도 찍고 보면은 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전문가한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화들짝 놀래요. 그리고 막 인터넷 검색해. 그러면 거기 막 험악한 소리 막 있으니까 예. 굉장히 걱정하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암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특히 등에 생기는 거는 대부분 지방종이라고 해서 옛날에 왜 아마 그분이 그걸 것 같은데 김일성이 왜 뒤에 목에 이렇게 혹이 혹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지방종이 지방종. 그래요. 그냥 뛰면 되는데 그걸 그냥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거예요? 뛰면 되는 건데. 지방종 그냥 뛰면 되죠. 안 떼도 되고. 그렇지. 암이 아닌 거는 저는 암이 아닌 거는 뛰지 말라 그래요. 조금 보기 흉해도. 네. 보기 흉할 뿐이니까. 근데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은 내부 장기에 생기는 거는 분명히 지금은 암이 아닌데 여기 암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부 장기에 생기는 것들은. 그건 왜요? 그건 왜요? 가능성 왜 달라요? 내벽에 생긴 것들은 아. 어중간한 애들이 있어요. 중간쯤 있다가 휙 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약간 도는 애들이 더 돌 수가 있어요? 내부 장기에 생기는 암들은. 그래서 내부 장기에 생기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용종 같은 거 크면 뛰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육종은 몸에 생기는 이런 데 만져지는 거는 양성이면 끝까지 양성이지 얘가 획가닥해서 바뀌는 암으로 건 가진 없다. 않아요. 그러니까 작을 때 떼야 된다는 소리가 육종에서는 안 맞아요. 아니다. 육종은 그냥 한 번 양성이면은 영원한 양성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예. 이제 그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예. 그냥 등어리에 만져지는 것이 대부분 지방종인데 야 이거 이렇게 큰데 이거 암 되면 안 되지 않니? 그래가지고 오는 수가 있는데 암은 아니고 아니다. 저는 대부분 그냥 만져지는 것들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괜찮다고 하는 거는 굳이 떼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렇게 해서 와. 예. 그래서 오면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만져보거나 또 MRI도 찍어보거나 무슨 검사를 하면은 그 중에 한 뭐 대부분은 딱 구별이 돼요. 이게 양성이다. 양성인지 악성인지. 악성인지. 악성이면은 반드시 치료 들어가야 되고 당연하죠. 예.
확실히 양성이면은 두고 보자고 하는데 예. 이게 또 어중간한 것들이 있어요. 어중간한 건 뭐예요? 뭘로 그걸 구별해요? 잘 구별이 안 될 때. 양성 같은데 구별이 잘 안 될 때. 조직 검사 해보면 확실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 검사 하기 전에는 뭘 해요? 보통 이제 그 지방 근육이나 이런 데 생기는 거는 저희가 만져보고 초음파나 MRI를 해보죠. 그 정도만 해도 알아요. 이게 이제 이게 연부 조직에 생기는 거는 엑스레이 안 나오잖아요. 예. 엑스레이 찍어봤자 소용이 없지.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암이나 근육이나. 엑스레이 찍긴 찍어요. 혹시 다른 것도 있을 예, 거라서 예. 찍긴 찍지만 보통은 제대로 알려면 MRI 보통 MRI를 찍어 보는데 예. MRI를 찍어 봐서도 특징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볼 때 너무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아주 전형적인 양성의 모습이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권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그걸 따라서 이제 그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니까. 그게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인데 여기 이렇게 커져 있죠. 어이구. 세상에 얼마나 커져 크겠어. 이게 청소년기 골육종 아이들이요. 저 암인 거죠? 이게 골육종 아이. 골육종 뼈에 생기는 근데 암. 저게 큰 게 뼈에 암이 뼈가요? 생겼는데 왜 커져요? 근육이. 근육까지? 골육종은 예. 아주 대표적인 뼈에 생기는 암인데 예. 아까 제가 청소년기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예. 얘가 뼈를 뚫고 나와가지고 주변에 이때만큼 만들어요. 뼈 주변으로 암을.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른들 같으면은 좀 일찍 발견이 되는데 보통 12, 13, 14세 아이들의 골육종이 좀 늦게 발견이 돼요. 왜요? 평균적으로 한 반년 정도 3, 4개월에서 5, 6개월이 걸리는 것 같은 게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씻기죠. 수시로 예. 보니까. 엄마가 아는데 네. 보통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렇지. 중학생 때는 자기가 알아서 애들이 엄마 시키는 거 아주 거부하거든. 예. 게다가 얘들 맨날 뭐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고 그다음에 애가 아프다고 하면은 되게 엄마가 그러니까 임마 그만 놀아 뭐 이런다고. 예. 그러다가 한 3, 4개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약점은 아주 초기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잘 안 나타나요. 너무 초기에는 또 너무 초기에 가면. 그래서 보통 12세에서 15세 정도 요 사이의 아이들이 무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을 때 예.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면은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엄마 나 계속 아파 그러면은 반드시 다시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야, 너 지난번에 막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이게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제 커지는구나. 커지는 수가 이렇게 커지고 이것도 좀 다리가 세상에. 퉁퉁 부은 거예요. 어이, 이게 만져보면요 돌덩이 같이 이렇게 딱딱해요? 만져보면 딱딱하죠. 딱딱합니까? 예, 예. 저 어떻게 치료하지 저거? 요것도 치료 다 하죠. 그럼 저거는 예를 들면 양성인 경우도 저런 식으로도 보여요? 없습니다. 저건 저 정도 심한 악성이니까 건 저렇게 커진 악성이에요. 거예요. 양성일 때는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성은 크지도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닥 크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크다. 특히 뼈에 생기는 양성은 뼈 밖으로 막 세력을 넓히지 않아요. 그냥 뼈 안에서 그냥 뼈 안에서 그냥 얌전히 있죠. 물론 이제 일부 거대세포종이라고 하는 건 뚫고 나가기도 하지만 예.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 그건 다 발견이 되니까 근육암하고는 좀 다르죠. 저거는 그럼 동네 병원만 갔어도 너 이거 큰 병원 가야 되겠다. 바로 나오겠네요. 뭐 네. 저 정도면 확실히 저 정도는 나오죠. 예. 시간이 다 된 거 아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보다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서 네. 그 시간이 많이 적어졌는데 예. 그냥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엑스레이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런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예. 이런 건 뼈 안에만 이렇게 얌전히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두고만 봐도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해요. 이런 거는 좀 수술해 줘야 되는데 악성은 아니고 예. 이렇게 뼈 안에 이렇게 얌전히 있고 이거 봐요. 이게 약간 그 골육종인데 요게 뼈인데 뼈 밖으로 이렇게 파인애플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뼈가 그렇게 크고 뼈 있구나. 밖으로 이렇게 암세포가 있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근육암은 이렇게 만져지죠. 볼록 튀어나오네요. 볼록 튀어나오죠. 이렇게 예. 돼서 이렇게 MRI 찍으면 이런 게 보여서 그냥 이걸 떼어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여기 전이암인데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이렇게 전이 된 거예요. 뼈를 뚫고 나와가지고 무지하게 아파합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 아파요? 요거는 외국인 여자인데
요게 전부 다 암이었어요. 요게 다 뼈에 생긴 뼈의 암. 암인데 요게 예. 지금 MRI 보여줬는데 여기 요렇게 암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인데 이만큼의 뼈를 드러내고 기계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제 사는 거고 이런 거예요. 육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육종 아까 제가 그랬죠. 육종은 조기가 없다. 왜냐면 생기자마자 혈관을 타고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고 지금은 양성인데 그대로 둬서 커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양성은 끝까지 양성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선암하고는 다르고 예.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몰라. 일부 아는 경우 있어요. 예. 아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치료와는 별 관계는 별 없나 상관이 봐요. 없죠. 네. 요거야. 아까 우리 저 이프로님이 얘기했던 거. 옛말에 암은 건드리면 죽는다는 말이 있던데. 옛말이구나 옛말. 이거 어르신들이 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요즘엔 별로 없는데 수술하자 그러면은 어르신들 가운데 시골 사람들은 암은 건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냥 안 건드리면 안 어떤 건드렸으면 차라리 길게 갈 뻔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예. 왜 제가 그 아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암은요 자기 몸에서 일정 세력을 유지하고 싶어요. 네. 한동안은 예. 예. 결국 언젠가는 얘들이 완전히 그냥 난리를 치지만 한동안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한다. 조용히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근육에 이면에는 암이 있어. 그리고 폐나 이런 데도 전이된 암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은 얘가 근육에 생긴 이 암이 워낙에 강할 때는 나머지 전이된 애들이 조용히 있어요. 예. 형님의 그늘 밑에서. 근데 제가 이걸 띄잖아요. 그러면은 주근이 없어졌잖아. 예. 그럼 어디 전이돼 있던 놈들이 기승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그거는 너무너무 드문 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놈이 정말 열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뼈에 생기는 골육종 이런 거 절단을 많이 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80%가 절단했는데 뼈를 뼈를 절단하죠. 방법이 없으면 지금은 대부분 절단 안 합니다. 어. 지금도 절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번 주에 저희 수술 하나 또 너무 심하면 어깨에서 절단하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너무 감당이 안 될 때. 많이 퍼져서 절단하면 잘라서 그냥 버려요? 아니면 긁어내는 건가요? 그냥 잘라서 팔을 버리는 잘라서 거지. 버리는 거죠. 그것도 좀 여유 있게 그냥 잘라서. 그렇죠. 그러면 인공뼈 넣고. 아니 절단은 넣을 수가 없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팔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팔을 팔을 자르는 거지. 어휴. 팔다리 자르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꽤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암 치료도 좋아지고 수술 기법도 좋아지고. 뼈를 뼈만 자른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항암 치료 말고 방사선 치료하면 안 되네요. 육종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뭐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초이스라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초이스로 되는 수가 많아요. 수술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대부분 수술하는 게 제일 좋고 예. 수술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 발견이 안 돼요. 건강 검진으로도 이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있어야만 발견해요? 오는 거지. 뭐 아프거나 뭐가 아파요. 많이 붓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야 되는 거지. 어. 우리 나머지 뭐 폐암이나 위암은 건강 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온몸에 있는 근육과 뼈를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기 검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육종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피하면 될까? 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도 그래요. 모든 암도 예. 우리 막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음식 가려 먹고 뭐 국산 네. 이런 거 먹고 이런 우리 노력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예. 대부분의 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왜 생겼는지 모르게 생긴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거지 뭐 흡연과 음주가 관련은 있지만 예.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암이 걸렸다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암 음식을 굉장히 가리는 분들 보면은 예. 고기 탄 거 안 먹고. 뭐 그런 거 뭐 모르겠어 뭐
뭐 대장이나 이런 쪽에서 모르겠지만 예. 저희 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환자들이 억울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유전의 경향은 강합니까? 유전적인 면이 있는데 네. 이 유전의 의미가 부모로부터 받았다기보다는 예. 나의 유전자의 문제가 에러가 생긴 거지. 부모가 육종이면 아들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또한- 에러군요. 어딘가 에라.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료 중에 환자들이 물어봐요. 회 먹어도 돼요? 드셔도 되죠. 육류 드셔도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흡연하고 비만하고 과음하면서 건강 염려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는 거예요. 예. 비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저한테 온 환자가 다른 전문가한테 한번 가는 것도 권해요. 예. 왜요? 암 진단은 가급적이면 2명의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불쾌하지 않아요. 환자들은 그걸 되게 걱정해요. 예. 저 다른데 좀 알아보고. 다른데 한번 가보면 저는 가보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제- 나중에 딴 뭐 믿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원한다면은 원한다면. 뭐 그렇게라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고.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왜 육종암은 처음부터 혈관을 타고 간다면서요. 네. 언제 타고 갔는지도 모르게 타고 갔다.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어깨에 아까 사진처럼 어깨 육종암인데 네. 얘는 타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온몸에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로 PET-CT라는 걸 해요. PET. PET. 그러면은 대개 한 94~5% 정도는 어딘가 가 있는 놈을 잡아낼 수는 있는데 예. 어딘가 가 있더라도 걔들이 세력화되기 전에는 안 나타납니다. 몇 개의 세포가 가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예. 이 PET라는 PET라는 그 검사도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사이즈가 돼야 얘가 반응을 나오지. 하는 거지. 뭐 미세하게 몇 개의 세포가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가 걸린 걸 알아냈어요. 그럼 여길 치료했어요. 그렇더라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ET라는 걸 찍어 봤을 때에 다른데 전이가 없어 보여도 예. 또 찍고 또 전이가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암 치료를 해요. 아. 이게 앞에 얘기한 선암하고 다른 거예요. 선암은 예. 주변에 인파선 조사해가지고 뒤적거려봐가지고 없으면은 항암 그냥 치료 안 해도 돼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얘는 고기만 있었으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PET라는 걸 해봐가지고 다른데 전이가 없다손 쳐도 예. 못 믿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전이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 항암 치료를 합니다. 다는 아니고 아주 악성도가 높을 예, 경우에 예, 예. 그런 좀 아주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육종과 기본 선암은 좀 다르다. 원래 항암제는 육종용 항암제가 딱 정해져 있나 보죠. 육종용이 아니라 이 고기에 맞는. 그 항암제는 뭐 어떤 암에 특화된 것들도 있긴 있지만 예. 대부분은 공용화된 게 많은데 위암이든 육종암이든.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예. 육종은 워낙 케이스가 적기 적으니까.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돼서 아. 항암제나 이런 치료도 그렇게 발전돼 있지를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암 전공자로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암 치료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왜요? 암은요 진단서부터 완치될 때까지 또는 사망할 때까지 이게 암 환자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암 치료는요 굉장히 단절적이에요. 진단했어요. 예. 집에 갔다가 수술할 때 오세요. 수술하고 집에 가세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들어가면 한 사이클 하고 집에 가세요. 예. 계속 단절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환자들은 여전히 암 환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면역 치료라는 지지요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수술하거나 항암제를 줄 때만 환자야.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은 말기암 환자들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면은요 예. 해줄 거 없다 그러고 안 받아줘요. 요양병원으로 보내요. 예.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이 사실은 정말 케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호스피스도 또 안 돼 있어. 대형 병원에 지금 가보세요. 호스피스 제대로 돼 있는데 없어요. 그래. 되게 알아서 웃기는 찾아야 거예요. 되더라고. 이런 것들이 뭐 암 전공자로서는 좀 되게 아쉽지.
의료가 개혁이 된다고 하면은 예. 좀 더 선진화된 의료가 되려면은 전인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예.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왜냐 경제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나 준비 많이 했는데 별로 못해. 마지막에 그 암은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항암제 맞으러 올 때는 오시고 그때는 암인데 예. 다음에 오세요 할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뭘 하든 우리가 케어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예.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보안 대체 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를 해요. 뭐 요가를 해준다든지 명상을 해준다든지 그것도 그런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역할이에요? 있고 아니요 다른 이제 센터들이 예. 있고 예. 사실 또 외국의 암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런 보안 대체 요법들을 이렇게 좀 소개해주는 그런 센터들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이제 전혀 그 제도권에는 안 들어와 있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예. 난 항암 치료 받고 집에 왔는데 다음 항암 치료할 때까지 그냥 암 집에서 환자 게 뭐 아무것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암 재활병원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보면은 또 온갖 비급여로 또 막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돌아봐서 적절한 거를 그냥 급여로 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제도권에서는 이게 방치된 거예요. 예. 방치된 거지 이거는 그냥. 그 누가 관심 가져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거 대학병원이 알아서 해주라 해도 대학병원이 하기도 쉽지 않을 그러니까 거고. 이제 뭐 의료 서비스 이번에 뭐 계약한다고 그럴 때 예. 저는 그런 것들도 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암 환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돈이 될 때만 환자야. 수술하고 항암 치료 칠 때는 환자인데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냥 뭐 당신이 알아서 그냥 아니면 이게 좀 마지막에 잘못된 거라는 거지. 호스피스도 알아서 연락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피스도 사실 이 정도 되는 국가에서는 암센터라든지 암을 지향하는 병원이라면은 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거나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호스피스가 대학병원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파트예요. 돈 안 된다는 뜻인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 어쨌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띈 대학병원에서는 그나마 좀 하는데 예.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 호스피스나 이런 게 좀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방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의료 개혁이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좀 중증 질환 중심으로 개편이 되고 예. 경증은 그냥 이젠 좀 뭐 좀 그래, 우리 감기 환자에게는 매우 친절하고 매우 편안한데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또 가도 되니까 병원을. 그러니까 저는 제 환자들이 암 환자 특히 그러네. 그런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예. 말기에 정말 힘들고 호흡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응급실에 왔을 때 입원 거부당하는 걸 저 옛날에 많이 봤어요. 제 환자들은 그냥 제가 다 어떻게든 입원시켜서 본 적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환자들이 꼭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볼 일은 아니지. 예. 그렇긴 하지만 어디를 그들이 가? 갈 데가 없어요. 동네 내과로 가. 뭐 왜냐하면은 이건 또 말기암 환자니까 더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그러니 저 2차 전문병원에서는 또 다루기가 또 어렵죠. 하여튼 뭐 그거는 오늘 제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육종이 이런 거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무섭네요. 선암, 그러니까 육종과 일반적인 암은 많이 다르다는 걸 오늘 좀 네.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발견되면 일단은 수술할 수 있으면 근육이 생기거든 뼈에 생기면 수술. 암으로 확정된다면 되면. 암으로 확정되면 수술한다. 수술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는 경우에 치료 따라서 할 받는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암의 정도에 따라서 또 방사선 치료도 암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든 너무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일반화를 못 해요. 육종의 특징이요. 너무 종류가 너무 많고 아무데나 다 생기니까 아이고. 제가 정형외과 육종하는 의사로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은 다른 정형외과는 다 부위가 있어요. 네. 무릎 전공, 척추 전공. 예. 그만 3년 5년 하면은 그쪽 뭐 도가 틀 텐데 우리는 무릎에 생겼다, 손에 생겼다, 어깨에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5만 군데를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교수님 육종암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많지가 않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한 20명, 30명 되려나? 20, 30명. 진짜 적어요, 진짜. 그분들은 다 대학병원에 계시겠네요. 그걸로 개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럴 기업 수 안 없죠. 되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있어도 예. 환자가 적기 때문에 대개는 뭐
다른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는 수도 있고 예. 이것만으로 해서 전공한 이 육종만 가지고서 버티는 의사는 수명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발병 확률은 낮은데 매우 위험한 암이군요. 완치율은 어느 정도? 매우 위험한 것부터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것까지 것까지 다 있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의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치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늘 하는 소리. 예. 수술이 굉장히 크니까 가급적이면은 수혈을 적게 하고 수술하는 것이 예후에 아주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늘 수혈, 얘기했지만 수혈. 네. 수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건 저는 뭐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수혈에 박 교수님이 여기 어마어마한 언더스탠딩 처음 나오실 때가 네, 그때가 네, 수혈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수혈 적게 하는 네. 게 필요하다. 네. 수혈이 얼마나 다음 프로를 위해서 또 나가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오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의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치료도 달라지고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특히 이번에 선생님도 그럴 만큼 들었는데 예. 그럼 환자는 어디로 가야 경험 많은 의사인지를 압니까? 보통 이제 육종을 하는 정형외과 그 전문 교수가 있는 그런 분들은 다 경험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환자 숫자가 적은 반면에 예. 하는 사람도 적어서 되게 몰리는 사람한테 몰리지 뭐 누구나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형외과 다른 교수님들이 절대로 안 보는 게 종양입니다.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육종 하시는입니다. 근처에는 이분이 제일 가깝고 괜찮아요를 어디서 추천을 받는 게 보통? 특히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예. 대학병원에 환자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오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요. 전부 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에 아파요, 갔다가 부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보고 이거 뭐야 하고 전원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상급 종합병원의 이네요. 역할을 하는 그러네요. 거라서 그러네요. 되게 그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누가 있는지를 되게 알아요. 그분들이 그냥 보내주는 대로 가시면은 되고 뭐 검색해 보면은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도 몇 군데 없어요. 한 도에 한 명도 없는 도도 있어요. 울릉도? 아유. 아유. 그거 아무 숫자가 적으니까 발생 확률이. 자, 그럼 정리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에서 잘생긴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수시로 몸에 뭐 나나 보자. 커지는 걸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눈으로 안 보이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만져지면은 동네 병원에 이제 선임한테 먼저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오고 지금은 제가 하는 수술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전이된 암이에요. 그냥 암인데 뼈로 전이가 됐는데 그게 다리뼈를 파괴시키면 못 걷잖아요. 네. 걷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요즘에는 그런 쪽의 수술이 좀 많죠. 그 육종은 아니지만 육종은 아니죠. 저희가 전이암도 봐야 되니까. 그렇지. 뭐 이런 분야도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 언더스탠딩이 스펙트럼이 넓은 게 장점 아니에요? 그럼요. 아시네요? 많이 하시는군요. 내 기억에 이거를 제대로 방송한 곳이 한 번도 없을 걸. 네. 네, 뭐 그런 걸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야. 암 이야기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서 네. 육종암 완전 들어보면 좋겠네요. 처음 들어본 얘기. 자, 전무후무한 언더스탠딩이었고요. 네. 박종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